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전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오늘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합 마감됐고요. 오늘 지수 자체도 위아래 등락 보이다가 보합권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틀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 때문인지 대체적으로 좀 숨고르기 흐름들의 양상을 보였고요. 특별하게 어떤 업종이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볼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상승과 하락과 횡보가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이제 오늘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전력의 주가 또한 전반적으로 이제 보합권 등락을 보이다가 이제 보합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이제 하루로 끝이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의 시장 하락 충격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서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번 하락을 통해서 어떤 이제 그동안에 이어왔었던 이런 방향성의 훼손이라든지 기술적인 이런 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시 또 새로운 어떤 저점을 찾아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다소 또 여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어디서 찍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최대 떨어져 봐야 한 23,000원 정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까지도 오지 않고 돌려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RSI 상대 강도 지수 30m로 이 구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돌려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RSI 30m로 떨어지는 자리가 결국에 바닥이거든요. 그렇다면 23,000원까지 오지 않고 중간에서 돌려가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 상승 기조가 좀 깨지게 되면서 일단은 한전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런 좀 박스권 흐름으로 전환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박스권으로 본다 그러면 23,000원 정도의 탄탄한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크게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고, 23,000원대 부근에서는 반등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현재 구간 밑으로는 좀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들의 영역이 또 될 수 있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주가의 위치는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이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주가 상승의 포인트는 없기 때문에 이슈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슈는 항상 말씀드리죠.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종목이 그렇게 날아다니고 급등 터지고 거래 터지면서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항상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얘기 내일 또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계속해서 좀 반복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9월달 정도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9월달에 한번 또 형성되면서 최근의 하락을 딛고 바닥을 다진 다음에 9월달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있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최대감은 저는 27,000원까지는 간다라고 보는데, 좀 아쉽게 이번에 흘러내리게 되면서 이 구간에 샀던 사람들이 다 물려버렸어요. 물론 손절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거는 이 종목 자체가 손절하고 이럴 종목이 아니거든요. 손절하면서 대응할 만한 종목은 아닌데, 어찌됐든 이 구간에 샀던 사람들이 물려버림으로 인해서 올라갔을 때 1차적으로 25,000원대 초반 정도에서의 1차 저항대를 좀 받을 수 있고요. 이걸 넘어서면은 2차적으로 27,000원 정도의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안에 또 다른 이런 1차, 2차 저항대가 좀 존재한다는 점도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한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기료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은데 인상을 안 하니까는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작년에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의해서 어떤 주가가 상승할 만한 포인트가 그렇게 크게 이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고, 설령 만들어진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그냥 반짝하고 끝나버리니까 전기료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갖되 인상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전기료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9월 달에도 그렇고 12월 달 그렇고 내년 3월 달에도 아마 전기료 인상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이 전국에 표 떨어지는 일은 안 할 거예요. 표 떨어지는 일은 안 할 거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은 내년 정권 바뀌고 나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어도, 근데 또 정권 바뀌고 나서 또 잘 안 해요. 왜냐면 정권 딱 바뀌고 나서 누가 취임 초기에 전기료부터 인상합니까? 지지율 떨어지게. 그죠? 보통은 딱 취임하고 나면 좋은 정책을 쓰려고 그러지 전기료 인상해갖고 그런 정책 잘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내년에서도 어떤 전기료 인상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원재료 값이 떨어지는 거죠. 뭐 석탄 값 떨어지고 석유 값 떨어지고 LNG 값 떨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글쎄요, 뭐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뭐 내년에 가봐야 되고 올 하반기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어차피 한전이 이익이 남거든요. 수익성이 살아나는 거라서. 그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주가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싸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가격 정도면은 투자의 어떤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니까 너무 좀 답답한 거죠. 근데 전기를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주가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고, 또 그럼 뭐 배당의 매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실적이 적잖아니까 또 배당도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박스권인데, 또 하나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원전에 대한 포인트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만든 자료인데 요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올해 기대해 보는 게 바로 이집트 원전이에요. 이집트 원전이고, 앞으로는 뭐 폴란드, 체코, 사우디, 뭐 영국, 이라크 이런 부분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시점이 정해진 게 있고 안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나중에 봐야 될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이제 그 사업자 선정 시점, 내년에는 폴란드, 내후년에 체코, 2023년에는 뭐 사우디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수주, 모멘텀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뭐 한수원하고 뭐 한국전력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국수력원자력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민간 기업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이렇게 사업 수주 따내려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참여도 많이 해 있고, 일단 올 하반기에 이집트 건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서 이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 일단 이집트 원전의 수주는 러시아가 따갔습니다. 2017년도에 러시아가 따갔고, 올해 아마 이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올해 착공에 들어갈 건데, 제가 뉴스 기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뉴스 기사를 좀 찾아서 보충 설명이나 이런 것들 좀 부가적인 설명 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좀 찾았는데, 올해 3월에 나온 뉴스거든요. 이 부분들을 이제 클릭을 해보면, 한수원이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이죠. 이집트 원전 산업의 2차 측 분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차 측 분야 수주 위에서. 이게 2차 측 분야가 뭐냐면,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이집트 원전 4기를 다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이렇게 광고가 많네요. 일단 광고 가리고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러시아 국영기업이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자회사인 JSC 뭐 어떤 사를 이용해서 이집트 원자력청으로부터 수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개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네요. 내년부터면 2022년부터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2022년부터 착공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터빈 건물하고 5개 시설물, 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2차 측 분야인데, EPC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설계, 시공, 조달까지 한 번에 다 하는 거거든요. 요게 파이가 커요. 그러니까 설계만 하면 돈이 얼마 안 되고, 뭐 시공만 하면 돈이 얼마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물건의 뭐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따로 하면 이것만 각각 하면은 이제 돈이 얼마 안 될 수 있는데, 설계부터 시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것까지 한 방에 하는 거를 이제 EPC 방식이라고 하고, 뭐 턴키 방식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발주가 또 나올 건데, 2차 측 분야에 이 부분이 나올 건데, 이걸 지금 한수원이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수원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건설하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이죠? 한국전력기술, 한전기술이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지금 수주를 따려고 하는 게 2차 측 분야인데 그게 이제 사업자 선정 시점이 올 하반기로 일단은 알려져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몇 월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하반기다. 왜냐면 원전이라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정치적으로도 막 이렇게 오고 가고 따냈던 사업이 뭐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 정도의 이런 그 로비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에요. 이 규모 보세요. 조 단위예요. 몇십 조 단위입니다. 몇십 조 단위. 그러니까 따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 사우디에서 따낸 게 있거든요. 이거 한국전력이 2018년도에 예비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본 입찰이 안 되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사우디 원전 이거를 뭐 수주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지금 이걸 했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또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그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될 때까지 된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그런 사업인데 굉장히 중간에 바뀌기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올 하반기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2차 측 분야는 뭐 그렇게 이제 규모가 크진 않고 그래도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사업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것도 뭐 이렇게 나온 건 없어서 그냥 대략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기치 않은 어떤 또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폴란드, 체코 원전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생기고 있죠. 폴란드는 잘 모르겠고 체코나 이런 부분들 막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이제 장기적인 성장 발판이나 어떠한 이런 요소들이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야 뭐 이런 것들이 없고 뭐 하니까 뭐 바닥에서 놀고 있고 잔잔하게 가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원전 수주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그다음에 동향, 뉴스 이런 것들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나오면 뭐 당연히 따내고 사업 따내면 주가 올라가는 거야. 어느 정도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언제일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시기가 또 임박하면 언론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을 내보낼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자세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또 보면 되고 그래서 일단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장기적인 이런 수주 모멘텀 혹시 또 더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원전 이 이슈가 그렇게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됐거든요. 근데 5월달, 6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에 대한 어떤 공동 수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또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이런 사업 부분에서의 수주 기대 계속해서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중장기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뭐 박스권 하단 자리니까 여기는 뭐 팔아야 될 자리라기보다는 들고 가야 되고요. 짧게는 9월, 길게는 올 하반기 정도에서 어떠한 이 종목의 긍정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이슈,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4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테마주 검색기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뭐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그 다음에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을 통해서 그날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날 시장 주도 테마주, 그 다음에 당일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한눈에 이렇게 좀 파악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